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급이 아닌데 무슨 비교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랑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깡통 모델이 한 3200, 3300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38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같은 비교선상에 있는 차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풀옵션 트림까지 올라간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탈만한 옵션들을 구성하다 보면 한 4,1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랑콜레오스는 풀옵 기준으로 4,4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깡통 기준으로는 500만 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풀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비교 선상에 두고 고민해 볼 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차량 어떻게 다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됐다고 해서 외관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 토레스라는 차량은 22년도에 첫 출시가 됐고 작년에 24년도에 1차 페이스리프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외관에서의 큰 변화는 사실상 없었고 실내에서는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도 24년에 페이스리프트 된 기준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좀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뒀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 좀 이따 보여드릴 휠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정통 SUV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약간 오프로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정통 SUV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레스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도시명 SUV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르노의 차라서 그런지 좀 약간 유럽 감성, 독일 감성을 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디자인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는 둘 다 디자인은 멋지다고 생각해요. 자,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낮은 T5, 그리고 중간에 T7, 가장 상위 등급의 블랙 에디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에디션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준비된 이 차량도 T7 차량인데 사실상 토레스에선 T7이 풀옵션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트림별로 이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 휠인데요. T5는 17인치의 휠이 껴져 있고요. T7은 기본적으로 18인치의 휠이 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18인치는 아니고 20인치 휠이거든요. T7에서만 20인치의 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휠이 좀 너무 크면 승차감이랄지 연비에서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건 20인치라고 해서 막 뭐 연비를 엄청 손해 본다거나 승차감이 너무 구리다거나 이런 건 특별히 없더라고요. 전 이 휠의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20인치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랑콜레오스의 트림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랑콜레오스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테크노, 아이코닉, 알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가장 풀옵션 차량인 알핀 차량이고요. 큰 차이점은 콜레오스에서는 이 그릴 부분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이제 풀옵션의 알핀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블루의 패턴도 좀 들어가고 있는데 테크노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건 동일하지만 색상의 좀 배색 이런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은 그랑콜레오스도 이제 휠에서 차이점을 두더라고요. 테크노하고 아이코닉은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알핀만 20인치의 휠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기본 휠부터 너무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테크노하고 아이코닉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실버 계열이에요. 크롬이나 실버 색상의 베이스의 휠이라면 이 알핀 20인치는 좀 약간 검정색이죠. 휠은 진짜 세 개 다 멋지더라고요. 자, 두 차량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사실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뭐 한 급 위 차량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똑같은 차량인데? 라고 느껴질 정도의 막 대단히 차이가 느껴지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스펙상으로는 토레스가 1cm 더 넓거든요. 근데 이 콜레오스가 살짝 이
약간 둥그런 디자인, 살짝 얘는 좀 직각이고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라면 얘는 좀 더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스펙상으로는 넓지만 또 봤을 때 얘가 전폭이 살짝 또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전고는 토레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전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비교를 위해서 두 차량 다 이 뒷바퀴를 이제 최대한 스토퍼에 댔어요. 여기도 됐고 지금 여기도 됐습니다. 지금 최대한 일단 붙일 수 있는 만큼은 다 붙였어요. 자, 토레스를 보면 요 주차 라인 안쪽으로 딱 떨어지지만 콜레오스는 주차 라인을 좀 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장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봤을 때 7.5cm 정도가 길거든요, 콜레오스가. 자, 근데 이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전 놀랍습니다. 생각보다 토레스가 좀 크다고 느껴지네요. 자, 두 차량 다 패밀리카로도 많이 쓰일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겠죠. 일단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703리터고요.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633리터라고 합니다. 둘 다 폴딩 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단순 스펙으로만 봤을 땐 토레스 하이브리드 트렁크가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트렁크가 어떤 게 더 실용적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 트렁크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딱 봤을 때 이 트렁크 손잡이가 있잖아요. 마치 G바겐 같은 데 있는 것처럼 손잡이가 있어요. 그럼 당기면 옆으로 열릴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 당기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여기 뭔가 버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버튼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이 손잡이를 만지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웃긴 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위로 열리게 됩니다. 트렁크를 봤을 때 엄청 막 광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그래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의 트렁크예요. 작진 않아요.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골프백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골프백 하나 가로로 먼저 실어 보겠습니다. 오, 되네. 가로로 그냥 무난히 실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두 번째 백도 무난히 실리네요. 두 명이서 골프 치러 가도 전혀 문제 없는 사이즈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더 극한의 테스트예요.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캐리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캐리어는 이제 기내용 캐리어는 아니고 위탁 수화물로 들어가는 캐리어예요. 좀 상당히 큰 캐리어입니다. 자, 무난합니다. 여유 있어요. 여기에 기내용 캐리어 하나 더 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 트렁크 사이즈 상당한데요. 뭐 굳이 폴딩 해보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정도면 너무 쓰기 편한 트렁크라고 보여집니다. 그랑콜레오스의 트렁크도 딱 봤을 때 이게 스펙상으로는 633리터로 더 작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뭔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폭이 확실히 토레스 트렁크가 더 넓고 길이는 콜레오스의 트렁크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골프백 바로 넣어볼게요. 백. 뭐 콜레오스도 무난히 들어가는데요, 가로로. 들어가네요, 충분히. 무슨 비교를 할 게 살짝 좀 무의미해요. 둘 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백 2개를 넣고 위탁 수화물로 맡길 만한 큰 캐리어도 하나 넣었지만 공간이 더 남아요. 굉장히 실용적이다. 너무 좋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죠. 차박이 가능할 것인가? 그랑콜레오스부터 한번 누워 볼게요. 되게 많이 평탄화가 돼 있네요. 콜레오스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토레스 대비 요 전고가 낮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머리통이 닿네요. 뭔가 차크닉 같은 걸 하려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는 닿아요. 뒤로 들어가면 절대 머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오, 편한데요? 지금 머리는 여기 딱 끝에다가 됐어요. 만약에 머리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리는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되네요. 대각선으로 누우면 여기가 이제 또 홈이 파져 있단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눕게 되면 대각선으로 눕게 되면은 이제 머리통도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좋습니다. 차 사고 처음 누워보는 건데 생각보다 넓고 좋네요, 차가. 제가 이쪽으로 하면 여기 한 명 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굿.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서는 헤드룸 공간이 안 나와서 좀 불편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나마 나은데 머리통이 막 닿아가지고 앉아있을 만한 공간은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그랑콜레오스는 풀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이 선루프 옵션이 없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뭐 일반 선루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를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박이나 뭐 차크닉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천장에 썬루프가 뚫려 있다면 개방감이 좋고 하늘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콜레오스에서는 그런 감성까지는 누릴 수 없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폴딩했을 때 거의 평탄화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고가 그래도 콜레오스 대비는 더 높기 때문에 닿긴 해요. 머리통이 닿긴 하지만 그래도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저보다 좀 더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라면 좀 더 쉽게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콜레오스 대비에서는 살짝 요 전장이 짧은 차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요 발이 이제 거의 끝선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요 끝선에 닿으려면 머리는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누우면 되게 하겠지만 좀 더 콜레오스 대비는 요 길이는 좀 짧아진 느낌입니다. 대각선으로 누우면 여기는 괜찮네요. 오히려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웠을 때 이게 콜레오스 대비 살짝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화가 뭐 거의 1도냐 0도냐 이런 차이겠지만 살짝 올라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네요. 이렇게 누워보면 한 명도 충분히 누울 수 있죠. 똑바로 누워볼까요? 충분히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와 마찬가지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뭐 추후에는 나올 거라고는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썬루프 옵션 선택도 불가능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막 정확히 언제 된다 이런 계획이 나온 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더 아무래도 이런 뭐 차크닉이나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기에 더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뭔가 정품 뭐 에어 매트랄지 어떤 차박용 텐트랄지 아니면 여기 뭐 옆에 다는 스토리지 박스, 천장에 다는 루프 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순정품으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토레스라는 차량은 단순히 패밀리카의 개념을 넘어서 차박하시는 분들이나 캠핑하시는 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봐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도 주먹 뭐 한 2개, 주먹 2개 반은 들어가네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주먹 2개는 충분히 들어가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고가 높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썬루프가 굳이 없더라도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리클라이닝이 살짝 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서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서 있는 이 상태도 막 이렇게 이런 직각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것만 돼도 되게 편해요. 지금 한 번 더 눕혀볼게요. 차이가 지금 한 요 정도? 손가락 한 두 마디? 한 마디? 요 정도 차이입니다. 지금 확실히 더 많이 누워지네. 이 운전석 시트 포지션도 가장 아래로 낮춰 놓은 거거든요. 발 공간 너무 여유 있죠 지금. 그리고 뒷자리에도 이렇게, 이건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 열선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어요. 열선만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카의 목적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블레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이긴 해도 없는 것보단 낫죠. 훨씬 좋습니다. 날씨 더운 날 어디 갈 때 이렇게 창문 딱 열어놓고 햇빛이 많이 비치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선블레이드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바람은 싹 들어오는데 햇빛은 막아준다. 이 뒷좌석에도 이게 공조기는 있고요. 뒷좌석에서 어떤 온도나 바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는 없어요. 그냥 송풍구만 위치해 있고요. 여기 C타입이 구멍이 2개가 있어요. A타입은 없고 C타입만 있는 모습입니다. 의자에도 포켓도 이렇게 있는데 나름 이것도 뭐 인조가죽 같긴 하지만 막 그물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짜치지 않게 돼 있는 모습도 좋습니다. 헤드레스트에 약간 요 액세서리인지 뭐 옷걸이인지 뭔지 이런 게 이제 달려 있거든요. 근데 KGM 홈페이지에서 혹시나 액세서리 같은 걸 파나 막 BMW처럼 여기 뭐 태블릿을 꽂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요거는 이제 이런 손잡이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그냥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을 이렇게 걸어 놓는다, 뭐 요 기능이 끝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거에 대한 액세서리는 없네요. 아무튼 뭐 옷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 차를 사고 뒷자리에 처음 앉아보는 건데, 야, 뒷자리 진짜 여유가 있네요. 아까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주먹 거의 한 3개 정도까지는 들어가고 2개 반 이상의 요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트 포지션 제일 밑으로 내린 건데 여기도
토레스보다는 좀 좁지만 그래도 이게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토레스보다는 이 기본, 지금 이것도 살짝 세워놓은 거거든요, 리클라인이. 아까 토레스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더 누워지는데 토레스 대비해서는 좀 더 세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토레스는 기본도 좀 약간 누워있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직각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약간 좀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누워볼게요. 지금 이제 이게 최대로 눕혀놓은 사이즈고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요 1단계랑 비슷한 느낌? 토레스가 확실히 더 누워져 있네요. 콜레오스도 편해요. 엄청 지금 편한 상태지만 토레스 대비해서는 좀 더 세워진 느낌이에요. 휠베이스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한 뒷자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토레스에는 그래도 나름 인조 가죽이어도 좀 이렇게 가죽으로 좀 신경 써준 모습이었는데 요거 그물망 요거는 좀 살짝 짜치네요. 콜레오스는 여기 이게 당연히 뒤에 공조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렇게 온도 조절이나 열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뒤에 공조기 느낌은 그랑콜레오스가 훨씬 더 좀 더 한 등급 위 고급차라는 느낌이 나네요. 자, 지금 이제 그랑콜레오스 실내 한번 타봤는데요. 사실 그랑콜레오스의 실내는 뭐 어디 특별히 깔 게 없는 실내예요. 되게 멋진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조수석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엄청 최신의 자동차로 보이고 엄청 고급 자동차라고 느껴져요.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 있는데도 차값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비싸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알핀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프랑스 국기의 스티치, 파란색, 흰색, 빨간색의 스티치가 들어가고 이제 그 아이코닉이나 테크노 트림에는 이런 식으로의 스티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스티어링 휠이 뭐 그냥 쓰기 편하고 좋은데 막 디자인적으로 엄청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볼륨 버튼이 여기 핸들에 밖에 없어요. 여기에 뭔가 볼륨 버튼이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요거가 볼륨 버튼이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돌려봤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거를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크게 여기다 정가운데다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폴스타처럼 여기가 볼륨이고 약간 일시정지 이런 거였어도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볼륨 조정을 하려면 위험하게 스티어링 휠로 개입해야 되냐? 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볼륨 이게 급할 때는 이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미세 조정이 좀 쉽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기도 하고, 아무튼간 이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토레스 대비해서 좋은 점은 사실 이런 공조기 버튼이 물리적으로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서도 공조를 좀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열선이나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 조수석의 좌석의 위치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오스를 타면서 되게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자체적으로 T맵이 들어간 거예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해요, 쓰다 보니까. 콜레오스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콜레오스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진짜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콜레오스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뭐 유튜브 뮤직이랄지 멜론으로 트는 것보다 자체 플로우로 틀어줘야 이 음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스피커에 둔감하신 분들이라도 카페 핸드폰으로 틀었다가 여기 자체 플로우로 틀었다가 느껴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혹시나 콜레오스 타시는 분들 중에 이 플로우 사용하지 않는 분들, 이거 가입하지 않더라도 1분 미리 듣기는 되거든요. 똑같은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스 스피커를 혹시나 내가 탑재했다 그렇다면은 꼭 플로우로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T맵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T맵이랑 똑같아요. 실시간 경로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고, 뭐 공사 중이다 어떤 거 이런 정보도 다 떠줘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스와이프를 슉 하면 여기 계기판에도 이렇게 T맵이 나오게 돼요. 마치 예전에 아우디 계기판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멋진 클러스터죠. 벤츠나 아우디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지만 그거는 순정 내비만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능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T맵이 이렇게 표시되니까 요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T맵을 이렇게 키더라도 뭐 주행 가는 거리랄지 속도랄지 현재 회생제동 상태, 외부 온도 이런 거 다 표시되고 아주 좋아요. 그랑콜레오스에서 이제 시트 색상은 이런 검정색이 있고 브라운이 있어요. 근데 검정색도 두 가지 종류예요.
이제 테크노나 아이코닉 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웨이드나 이런 재질이 안 들어갔고 이런 알핀 문양이 빠진 그냥 일반적인 검정색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검정색 시트가 하나 있고요. 알핀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아이코닉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이 브라운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코닉으로 해서 브라운 시트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 최고 등급에서 브라운 시트를 못 고르는 점은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될 건 만약에 알핀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이 블랙 시트, 이게 그냥 디폴트예요. 요거만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불가능합니다. 콜레오스도 이렇게 이제 아이코닉 트림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여기 뭐 대시보드랄지 이런 뭐 센터 페시아랄지 뭐 어디 더 도어의 일자 라인이랄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게 끝입니다. 조금 아쉽죠, 이런 포인트.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진짜 개빡치는 점이 있거든요. 자, 뭐냐면은 이렇게 시동을 걸어요. 자, 여기 보면 아무 공족이나 물리적인 버튼이 전혀 없는 차란 말이에요. 자, 지금 시동을 건 상태예요. 근데 한참 뒤에 이제 이렇게 켜져요. 이제 KGM 로고가 나오고 있고 아직도 켜진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제 뭐 더워 죽겠어 아니면 추워 죽겠어 이럴 때 공조기를 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온도 빨리 낮추고 싶어 올리고 싶어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 공조기가 뜨죠. 그래서 공조기는 이제 한 10초 이상 기다려야 이렇게 이제 뜨고, 자, 이제 이렇게 공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를 빠르게 가야 돼서 내비를 빠르게 찍어야 되는데 내비도 이렇게 빨리빨리 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부팅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물리 버튼은 이렇게 하나도 다 없앨 거면은 뭐 디자인적으로 이게 예쁠 수는 있죠. 그래서 없앨 거면은 사실 요 시스템이 되게 빠릿빠릿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느리고 버튼도 없고 아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이 실내 디자인은 사실 너무 예쁜 디자인이죠. 24년도에 토레스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가 완전 진짜 풀체인지급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실내랑 똑같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다른 실내를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살짝 바뀌었어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이제 KGM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휠이에요. 근데 또 액티언이랑은 또 다른 스티어링 휠입니다. 액티언이 좀 더 신형 스티어링 휠인 것 같고 그 스티어링 휠을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굳이 구형 디자인에다가 KGM이라고 박아서 더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 실내를 보게 되면은 뭐 요즘 차스럽고 깔끔하고 되게 정돈된 인테리어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혼자서 좀 구형의 스티어링 휠 느낌이에요. 되게 투박합니다.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좋은 점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여기에 뭐 그래도 좀 더 다양한 버튼들이 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패들 시프트 있는 거는 좋네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 회생제동의 감도를 조절하는 패들 시프트 버튼인데 콜레오스에는 사실 이게 없거든요. 여기 기어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해야 돼서 불편한 포인트인데 요거 이렇게 패들 시프트로 돼 있으면 운전 중에 즉각적으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물리적인 버튼은 비상등 하나입니다. 그래도 비상등이라도 물리 버튼으로 있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건 공조에 관한 버튼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 보면 공조가 뭔가 이제 요즘 차들 다 이런데 보통 이제 하단이랄지 뭐 이렇게 측면부랄지 공조기가 항상 떠 있어요. 내가 지금 몇 도고 조절할 수 있는 뭔가 자그마한 화면이라도 떠 있는데 이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홈 화면에서는. 이 공조기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닌데 토레스는 여기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은 뜨는데 공조기가 물론 떠요. 근데 이거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쓸 때만 떠요. 여기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 스와이프 기능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스와이프를 하면 공조기가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전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메뉴 화면으로 간다고 한들 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을 때 공조를 조절하고 싶으면 무조건 공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또 안 보이죠. 요거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상황에서도 요 스와이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불편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애플 카플레이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어요. 근데
혼자 불이 꺼져 있죠. 무선이 안 돼요. 지금 25년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콜레오스처럼 사실 여기에 자체적으로 뭐 T맵이 들어가 있거나 뭔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요거 내비게이션을 누르면은 자, 보세요. 지금 반응도 좀 느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선을 케이블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선 잠깐 빼볼게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이제 삼성 플립을 쓴단 말이에요. 플립은 괜찮아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근데 아마도 플립이 아닌 일반 핸드폰인 분들은 안 될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거치가 안 된다고. 여기 차 좀만 움직여도 이게 분명 이렇게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글쎄요, 어떤 생각으로 요거를 이렇게 설계하신 건지는 파악하기가 저로서는 힘듭니다. 뭐 여기에 선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도 뭐 선이 얼마나 잡아주겠어요. 이거는 좀만 격하게 움직여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한 거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약간 BMW에서 보던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좋아요. 예쁜데 여기 공간이 이만큼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팠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또 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는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컵홀더도 문제인 게 제가 지금 이 콜라캔을 일부러 여기 놔뒀어요. 그랑콜레오스 대비 컵홀더는 넓어서 좋아요. 근데 이런 만약에 캔 콜라를 놓는다고 치면은 너무 얕아요. 이게 차가 좀만 흔들려도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 포인트. 캔콜라가 아닌 이거보다 두꺼운 음료수라도 너무 불안합니다. 운전 중에 이게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요거 개선이 필요합니다. 콜레오스 대비 좋은 점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더 아낌없이 써줬다는 거예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대시보드에도 있고 중앙에도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 있고 진짜 멋져요. 우리는 한국 브랜드의 차야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디자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센터 부분도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패턴도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살짝 카본은 아니고 약간 카본 느낌이 나는 패턴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 있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카본의 느낌이 나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또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예요. 여기는 또 패턴이 없어. 그리고 여기도 또 없어.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는 이어줘야 되잖아. 여기가 있는데 왜 여기는 없냐고.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게 원가가 더 들겠어요. 그냥 하나로 해야 원가가 더 싸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그랑콜레오스보다는 이 색깔의 선택지가 좀 더 많아요. 이렇게 블랙 색상도 있고 브라운 색상도 있고요.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이 살짝 섞인 것 같은 좀 덜 부담스러운 화이트 색상의 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고 가죽도 두 가지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가지의 시트 색상, 뭐 시트 촉감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오스 대비 선택지가 넓은 점은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KGM 차량들은 요 캠핑이나 차박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액세서리, 순정 액세서리도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여기 보면 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KGM 써있죠. 이게 KGM 정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상시에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예요. 물론 이게 아마 옵션일 거예요. 아니면 액세서리도 따로 살 수 있고 무상 제공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차의 사이즈에 딱 맞게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런 게 이제 순정품으로 있는 건 너무 좋죠. 이게 어디 갔지? 막 굴러다녀가지고 없어지는 것보다 항상 진짜 딱 적재적소 필요할 때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유리창을 딱 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망치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충전식이긴 한데 이제 손전등 기능도 돼요. 이렇게 밝기 조절도 되고 빨간불 그다음에 이런 것도 밤에 보면 되게 밝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나 지금 긴급 상황 피해 가세요. 이런 걸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먼저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타자마자 변화점이 느껴져요. 예전에 내연기관 토레스를 타봤을 때는 뭔가 차가 엔진음 굉음은 막 나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차가 잘 나간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초반에 출발할 때랄지 갑자기 추월을 해야 될 때랄지 이럴 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토레스는 한번 밟아볼게요.
전기 모터가 쫙 밀어주니까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너무 경쾌한 느낌으로 예전에 토레스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이제 엔진의 출력은 150마력이고 전기 모터의 출력이 177마력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KGM에서 합산 마력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스펙상, 재원상 마력은 170마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며칠 동안 타보면서 느낀 거는 170마력 그 이상이에요. 예전에 토레스를 탔을 때 답답한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내 연비가 지금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순수 전기만으로 이 정도로 갔고 그다음에 엔진 구동으로 이 정도로 갔다.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랑콜레오스는 사실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되게 조용하고 쫙 밀어주는 느낌이 되게 경쾌하고 좋은데 좀 전기차 하면 아직까지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랑콜레오스는 살짝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그냥 내연기관 느낌에 가까워요. 전기로 가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질감은 없어요. 예전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냥 출력만 더 높아진 그냥 똑같은 가솔린 토레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회생제동이 있어요. 회생제동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강력한 3단계로 해봤습니다. 그랑콜레오스를 탈 때 전기차 같다고 느꼈던 점이 회생제동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이질감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밟다가 뗍니다. 별로 제 몸도 흔들리지도 않고 뭔가 멀미나는 느낌도 없어요. 분명히 하고 있지만 거부감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전기차의 이질감이나 멀미감 때문에 싫어. 요즘 하이브리드들도 자꾸 전기차 같은 그런 질감으로 변하고 있어. 그래서 난 좀 싫어 라고 하셨던 분들은 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지금 제일 낮게 해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솟아있는 느낌인데 시트 포지션은 높은데 이 대시보드가 되게 낮으니까 시야각이 되게 좋아요. 물론 이거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낮게 세팅돼 있다 보니까 계기판으로 자꾸 이제 눈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HUD가 없기 때문에 속도나 어떤 정보를 이 계기판에서 다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야각, 운전할 때 시야각은 너무 좋지만 정보를 봐야 되면 살짝 이 각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여기 계기판에 보면은 우측에 지금 속도가 표시되고 있고 왼쪽에 지금 584라고 써 있는데 이제 저게 주행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584랑 지금 저 57, 58이랑 서체도 똑같고 그다음에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혼란스럽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500대니까 혼란이 좀 적은데 주유하기 전에 이게 한 뭐 120km 뭐 이럴 때는 나 지금 120km로 달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 깜짝 놀래요. 다른 게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HUD가 없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속도가 더 크게 표시된다 할지 아니면 속도만 가운데에 표시가 된다 할지 뭔가 이런 UI도 수정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속도랑 동일시되는 크기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그랑콜레오스를 한번 타봤어요. 제가 그랑콜레오스의 주행감도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토레스를 타고 그랑콜레오스를 타보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좀 내연기관에 가까운 느낌이다. 별로 이 전기 모드에 좀 이질감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 그랑콜레오스는 더 전기차 같다는 느낌이 많네요. 되게 내연기관차 같은 느낌이 없어요. 토레스보다도 이 엔진이 개입될 때 어떤 엔진의 진동이나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엔진이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기 모드로 가는 건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보면 저렇게 에너지 플로우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엔진이 모터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막 엔진이 돌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차는 전기 모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한 3,000km 정도 탔거든요. 거의 3달 정도를 탔는데 엔진 오일, 지금 첫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엔진이 돈 게 거의 많지가 않아요. 엔진으로 3,000km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전기차에 가까울 정도로 전기 모드로만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토레스 대비해서는 이 외부의 소음이 훨씬 차단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용하다고 느껴지고, 이 엔진도 개입될 때도 토레스 때는 요 스티어링 휠에서도 좀 진동이 느껴졌는데, 그랑콜레오스도 가끔 좀 세게 걸릴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엔진이 걸렸다라고 느껴질 만큼 엔진이 걸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쾌감이 있게 막 진동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랑콜레오스가 더 한 수 위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전혀 그런 불쾌감을 주지 않잖아요. 합산 마력을 이제 공개하고 있죠. 245마력인데 자, 한번 밟아보면 막 치고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또 토레스 하이브리드보다는 더 힘있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리뷰 같은 걸 볼 때 전기차처럼 막 나가요, 이런 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순수 전기차는 아닌데 막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나간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막 전기차처럼 뭐가 꺾일 정도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토레스랑 비슷해요. 되게 일상생활, 이런 추월할 때랄지 이제 출발할 때 되게 힘있게 전기 모터가 쫙 밀어주는 느낌인데, 그랑콜레오스가 토레스보다 조금 더 파워가 센 느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자, 콜레오스를 지금 이제 한 3달 가까이 타면서 진짜 열받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얘가 이 주행 보조를 켰을 때 혼자서 차선은 잘 못 잡아요. 근데 이 주행 보조를 킨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운전할 때 이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개입이 너무 심해요. 여기 차선 이탈 경보랑 차선 유지 보조가 있어요. 차선 유지 보조가 켜 있는 상태면은 얘가 진짜 조금만 넘어가려고 해도 막 발광을 하면서 개입을 하고, 이 스티어링 휠에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면 얘가 개입을 안 하겠지만,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이 안 킨 상태에서 뭔가 선을 물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이 끝 차선에 차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제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여기서는 2차선이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1차선으로 바뀌면서 선이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좀 그때마다 너무 내가 차선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은다고 생각하는 건지 막 굉장히 강하게 개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주행 보조 때나 잘할 것이지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껴들어요, 얘가. 자, 근데 그러면 야, 끄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시동을 킬 때마다 꺼야 돼요. 자, 끄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오프라고 저렇게 노란색 아이콘이 들어옵니다. 저게 이제 들어와 있어야 얘가 차선 유지 그런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를 꺼놨더라도 다시 시동을 껐다가 키면 이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레스 하이브리드 대비해서는 이 주행감은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노면을 잘 걸러주는 느낌? 토레스는 노면을 좀 읽으면서 뭐 나름 좋게 평가하면 좀 재밌게 간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콜레오스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게 훨씬 더 패밀리카에 적합한 차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토레스 시트는 조금 딱딱한 감이 있었다면, 이 콜레오스 시트는 아까 뒷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네요. 근데 막 서스펜션이 막 물렁물렁 막 되게 노면을 삭제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이것도 뭐 덜컹거릴 거 다 덜컹거리고, 서스펜션도 그냥 일반 스프링 에어 서스펜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아니지만, 토레스 대비해서는 편안하고 토레스 대비해서는 좀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이다. 여러분, 지금 촬영이 끝나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좀 다시 급하게 켰는데요. 촬영 끝나고 제가 마트에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이 마트가 이렇게 되게 경사가 심한 주차장이었는데, 이 토레스 차량이 뒤로 상당히 밀리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뒤로 밀리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해서 콜레오스랑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경사로에서 얼마나 밀리는지도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고 계속 있어 봤는데 특별히 뒤로 밀리지는 또 않네요. 아까 마트 주차장에서 경험했을 땐 뒤로 좀 밀렸었는데 지금은 또 밀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여느 차와 다를 것 없이 약간 뒤로 경사로 밀림 방지가 어느 정도 걸려요. 계속 아무 페달도 안 밟고 뛰고 있으면 뒤로 밀리긴 하는데 그거는 토레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떤 차든지 똑같이 그렇게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일단 오토 홀드 다 꺼놓은 상태고요.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지금 여기는 다른 언덕이거든요. 좀 더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땐 저 언덕보다는 경사가 덜 심한 언덕인데 여기서는 뒤로 밀림이 좀 발생을 하네요. 일단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뒤에 봐봐. 아,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야? 아, 그래? 자, 뒤에 지금 브레이크 불 들어와 있지? 어. 그러니까 좀 대충 밟으면 뒤로 밀리고 확실히 세게 밟고 있다가 떼면 그 밀림 방지가 작동이 되네. 자, 아까는 이제 밀린 거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세게 밟았다가 떼볼게요. 세게 밟으면 안 밀리네. 안 밀려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이제 약간 주차장 같은 상황에서 말고 우리가 엄청 세게 꽉 밟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밟으면 좀 뒤로 밀리고 세게 밟으면 경사로 밀림이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밟아도 뒤로 밀리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 경사로 뒤로 밀림 방지가 훨씬 좀 안전하게 걸린다는 느낌이에요. 훨씬 더 안정감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브레이크는 계속 들어와 있는데? 아, 계속 들어와 있어? 한 번 밟고 멈춰 있을 때 그때 브레이크는 계속 들어와 있는데? 나는 브레이크를 뗀 거거든. 아, 그래? 일단은 느낌은 이게 뭐 정말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조작하는 것도 없고
콜레오스가 확실히 더 안정감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섰을 때도 그냥 얘는 딱 안정감 있게 쓰고 가고 하는 느낌이에요. 토레스는 살짝 꿀렁임이 있지만 뭔가 그렇게 막 토레스도 막 뒤로 많이 밀리는 느낌은 아닌데 토레스는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그게 잘 체결이 되는 느낌이고 콜레오스는 그냥 진짜 찔끔 대충만 밟아도 그 기능이 잘 체결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 앞차가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을지 세게 밟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자.